대항해 시대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어떤 술을 마셨을까요? 15세기 말 유럽의 범선들은 지중해를 벗어나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서로 다른 문명들이 연결되며 세계는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막상 바다를 누빈 선원들의 생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당시 선내는 매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선창엔 고인물과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이때 식수는 미생물이 번식해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했죠. 선원들에게 제공된 음식도 정말 맛이 없었는데 오랜 기간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배에는 보존식만 가득했습니다. 선원들은 딱딱한 쉽 비스킷과 소금에 절인 생선, 고기를 먹으며 선상 생활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때 부패한 식수와 입맛에 맞지 않는 열악한 먹거리를 대신하기 위해 배에 가득 실린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은 선원들에게 와인을 배급했죠. 와인은 당장 목을 축일 수 있고 맛도 좋으며 배도 부른,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었으니 선원들에겐 좋은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맛 좋은 와인도 긴 항해와 고온의 날씨에 맛이 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데이라 섬은 모로코 서쪽 약 640km 해상에 위치한 포르투갈 자치지역입니다. 1419년 포르투갈인 곤살베스 자르코가 발견해 울창한 산림을 보고 나무의 섬이라 불러 마데이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러던 중 섬의 화산토와 온화한 아열대 기후가 사탕수수와 포도 재배에 적합함이 확인되며 곧 대규모 농장이 조성되었고, 1425년부터는 와인 제조도 시작됩니다. 마데이라 섬은 아프리카 연안을 탐험하는 배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들의 목재와 식수, 그리고 와인 등을 공급하며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배에 실린 와인이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부패하거나 너무 씌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섬 사람들은 16세기 중반부터 와인의 증류주인 브랜디를 첨가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도수를 높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주정강화 와인은 먼 항해를 떠나는 배에 실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항해에서 귀환한 선원들이 배에 실린 와인을 마셔보고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습하고 더운 선창 안에서 파도에 흔들린 마데이라 와인이 숙성되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풍미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후 브라질에서 노예를 이용한 사탕수수 재배가 궤도에 오르자 마데이라 섬은 점점 설탕 생산이 줄어든 반면 와인 제조는 오히려 활기를 띠게 됩니다. 마데이라 와인은 항해주라고 불리며 명성이 높아졌죠. 18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뭄바이를 왕복하는 범선에 무게한정용 화물로 마데이라 와인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며 선창 자체를 숙성고로 활용해 부수적인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쉐리와 포르투갈 북부 포트와인 역시 마데이라 와인처럼 주정강화 와인으로 유명한데요. 다만 이 두 술은 뱃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쉐리는 수출용 보존을 위해 강화되었고, 포트와인은 영국의 무역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뱃사람들의 술하면 와인이 아니라 보통 럼을 떠올립니다. 럼을 물처럼 들이키며 취해 있는 모습을 말이죠. 실제로 럼은 식수대용으로 사용할 만큼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는데요.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정제 과정에서 남은 폐기물인 당미를 원료로 만든 싸구려 술이었고, 두 번 증류해 알코올 도수가 높았습니다. 뱃사람들의 술로도 유명하지만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의 술로 더 유명합니다. 처음 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진 명확하지 않지만 17세기 한 문서에는 바베이도스의 증류기를 가져온 영국인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18세기 영국령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본격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 시기 카리브해의 설탕 플랜테이션이 발달하며 대량의 설탕이 유럽으로 공급되었고, 이 설탕을 정제한 뒤 남은 당밀로 럼을 만들었습니다. 럼은 대서양 교역에서 돈 대신 통용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삼강무역의 핵심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프리카 서안에서 출발한 노예선이 카리브해 농장에 노예를 공급하고, 이번엔 농장에서 생산된 당밀을 실어 미국 뉴잉글랜드 식민지로 운반하고, 뉴잉글랜드에선 당밀로 생산된 럼을 싣고 아프리카로 돌아와 노예 대금을 지불하던 구조였습니다. 미합중국 성립 이후엔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는데, 영국은 1807년 당밀 수입 금지령에 이어 다음 해에 노예 거래 폐지령을 발표. 이후 럼을 매개로 한 대서양 노예 무역 시스템이 무너지며 미국에서 럼을 제조하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